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혼자 의지를 가지고 책상에서 사건체를 하나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사국 딱 그 불러들여 가지고 조사국에서 전체 이렇게 핵심 과제로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고, 저는 그 악을 잡으려고 했지 일반 뭐 이런 외계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왜? 몇십 개 업체가 몇십 개 조사반이 나가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한국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뭘 실적 내는 식으로 하다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선의의 희생자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그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만일 그런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다 하면은 이제 그 참 죄송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이제 법원에서 판결로 이제 정리가 됐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공거래로 했는데, 가공거래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검찰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게 가공이 실물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때 수사 담당 이제 부장검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정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형사에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어부지리로 먹은 데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소송 수행을 대신해 준 거 불복을 대신을 해 주기면은 역적으로 몰려 분위기였는데도 이거를 가지고 능청스럽게 가지고 와 가지고 이따가 어부지리로 이제 해 가지고 이게 조세 전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색내고 이제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것도 자기들 이제 복인 것 같아요.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금지금 하면서 너무 많은 꼴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 행태들을 보고 그 본능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딱 보면은 항시 간첩이 있어요. 간첩. 내 옆에는 간첩이 있다 이거야. 간첩 있고 왜?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간첩이 있고요. 딱 옆에는 간첩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정의 외치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제가 그 금지금 사건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공치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사건 뺏어가는 사람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일해주고 이제 뒤통수 맞는 꼴이 꼭 당한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가 아니라 사심없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심없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인생살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실리를 못 챙긴다, 대접을 못 받는다, 무시를 당한다, 속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가 인생의 철학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과세를 하더라도 법리가 아닌 감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다 이겁니다.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 감정을 건드렸어 하면서 가만히 안 놔둔다고 과세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얼굴이 그러면 흉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자타불이 정신이 니네 부재다. 이게 내 가족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 막 윽박지르고 자백해 이렇게 하겠냐. 어느 직원한테 아니 이걸 왜 인형사건인데 왜 기각한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 사건이 같으면은 본인 가족 일이라면 어떡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빼버리죠. 그러니 아니 남 일이면 안 해 주고 본인 일이라면 해 주냐고, 본인 가족 일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면 흉측한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의 고통을 내 가족의 고통과 같이 생각한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 이거죠. 나는 내 공무원으로서 단순 행정 처리 자료다. 자료 처리한다 이거예요. 사건 건 하나 떨어버리고 아유 내가 편하게 빨리빨리 집에 가고 빨리빨리 편하게 지내야지. 예.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과세하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 막 뭐라 하면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고요 하면서 좀 불복하면 분명 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떻게 달리는 거죠. 세무 공무원, 조사 공무원,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내가 잘해 줬다. 그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올가매는데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색이에요, 생색. 그러니까 하나 주고 하나 봐주자. 그런 세무 대리라든지 그런 변호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내가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고개 숙이면서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내가 진짜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본인이 받지 마라 이거. 빨리 전문가 영역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으라 이거. 이때부터 본인이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이쪽에 푸시라든지 이런 공무원의 이 트릭에, 그리고 이제 숙달된 그 사람들에게 유도신문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답변을 내가 하는데 그걸 부각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끝끝내 법원까지 가버리면 법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조서만 보고 이렇게 서류만 보고 하는데 그러면 나쁜 놈이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조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거 잘못된 답변일 것 같으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 조력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 이거예요.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납세자 권리헌장이라 이런 걸 받으면은 뭔가를 막 어수선하게 동의하는 거 다 사인하라 이렇게 사인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도 세무사 선임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거는 납세조사원증이라든지 권리헌장만 받아 놓고 시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을이 어떻게 됩니까? 을이 갑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자타불이가 참 저는 이게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자타불이라는 말이. 자타불이. 제가 고시를 할 때 합격할 때쯤 해가지고 이 말이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나는 이렇게 뭐뭐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라. 위법성을 논하라 하면은 위법성만 잔뜩 논했어요. 행정처분의 위법성. 아니 위법성을 논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라는 말이죠. 억울한 사람을 행정처분을 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취소해버리고 손해배상도 하고 그 공무원은 징계도 시키고 이런 구제책을 논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구제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위법성만 논하다가 꽈락 맞아버린 거예요. 꽈락 맞아놓고 군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지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때는 저는 전경이 80년대니까 지나가는 아가씨가 예쁘면은 전경이 딱 있다가 국방색 그 전경 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불신검문 한다고 핸드백 열어보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버스 차창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저 아가씨는 진짜 괴롭겠다 하면서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느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와닿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타고 산을 한 4시간, 5시간을 주말마다 타는데 그럴 때마다 혼자 가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해지고 그러면 집에 내려와 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딱 떠들어 보면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전부 다가 '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려웠을 때는 아무리 해도 떨어지더니 이게 한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일체 동시 합격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겁니다. 저를 이렇게 차원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끌어준 존재다. 신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이제 신의 존재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마음이다 이거죠.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현인들의 좋은 말도 그 말이 나한테 튕겨 나가 버리면은 내가 먹을 복이 없는 거예요. 뭐를 구해도 안 돼요. 예. 구하려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자들의 말이 내 마음에 딱 포용이 되고 깊이, 예, 간직되면은 들어와서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면은 그렇게 안 되던 것도 되더라니까요. 구하지 않으려 해도 되더라니까요. 그만큼 자타불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순간의 공직자, 특히 세무 쪽에 관련된 기재부, 그다음에 국세청 이런 분들은 꼭 이거 나를 살려주는 내 인생의 앞길을 틔워주는 이게 큰 신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는 그걸 느껴요. 그다음에 말입니까? 심증에 의한 조사. 이거는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심증에. 객관적인 법리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법리에 의해서만 하면은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명확한 근거. 한 사람의 인생에 달려있잖아요. 인생에 달려있으니까 이 부가세 같은 거는 특히 더 심해요. 이 부가세는 사람을 그냥 부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이 다 깨져본다니까.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 다 이 흑자 부도가 되는 것이 부가세 때문에 그래요. 부가세 세금 계산서 그 조금만 잘못 끼워버리면 허위가 돼버려요. 허위가. 그러니까 부가세만큼 이렇게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건드려 버리면 안 돼요. 세법 중에서 부가세 세법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절대 부가세 세율 높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된다. 허위세금 계산서면 도대체 뭐 때문에 허위세금 계산, 그러니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입증 책임을 대충 정황에 의해서만 하고, 근거, 객관적인 근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황을 가지고 1, 2, 3, 4, 5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뒤집혀 보고 너가 내 의심을 0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식으로. 너 증거 못 내? 아니, 내가 이미 세월이 지난 거를 내가 어떻게 자료가 있어가지고 냅니까? 배달 증명 내놔봐 그러는데, 배달 증명은 진정 뭐 있어야 내놓죠. 사람이라는 게 내 차로 가도 할 수도 있고, 사고 나가지고 폐차가 돼가지고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내면 되지만 이걸 0으로 만들으라니까 괴로운 거죠. 사람이 한번 의심의 틀을 딱 세워버리면은, 아니, 일단은 오해를 한번 해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오해해놓고, 오해해가지고 욱하고 화내고, 그게 평생 가버리잖아요. 너가 죽을 때까지도 그 오해가 안 풀려버리면 결국 미워하다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사고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 따르고 또 나중에 불복해 주는 사람 따르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사한 사람은 끝끝내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시간 벌써 이제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실 조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 꼭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 조력을 즉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